제가 어제요, 낮에 또 병원에 잠깐 가입이 있으러 오다가 집 앞에다가 신촌산인데, 신촌, 로타리에서, 삼중 추도를 횡단보도 소리가 그냥 앞에서 딱 봤어요. 그리고 아세요? 앞에 파란불이 딱 켜져갖고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있던, 그 운전자가, 바로 이렇게 앞에 보였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터버린 거야, 갑자기. 뒤에 차들이 끼끼끼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아줌마는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빠져가려고 길을 잘못 썼던 거예요. 직진선에 있다가 파란불을 보고 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렇게 갑자기 큰 무리를 해갖고 슬금슬금해서 자기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근데 뒤에 끼끼끼한 차들이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는 무사히 현장 빠져나갔고 뒤에 있는 차들이 끼끼끼끼 3중 취소를 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서서 보다가 저게 뭐야. 그러니까 저분이 길을 순간적으로 잘못 인식한 거잖아요. 그 잘못 인식했더라도 일단은 가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순간 판단 잘못한 거죠. 되게 안타까웠어요. 뒤에 있는 차들이 막 너무 열다 앞에 씩씩거리고 막 빠져나간 차를 안에서 뭐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기도 불편해지지만 남에게도 불편을 끼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안다라는 거,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길을 안다라면 정말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따라 메타인지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유사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상상 속에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메타인지 아버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 자신을 알다 라고 말을 했죠. 메타인지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메타 커미션이래요. 여기서 커미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자 할 때 그 지예요. 그리고 메타라는 것은 오버,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좀 더 초월해서 위에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굳이 설명을 일반 용어대로 말하면 사고를 사고하는 것, 생각을 생각하는 것, 인식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역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4칠 정도 있었으니까 긴 전쟁이었죠. 여러분, 스페인의 동편에 프랑스가 붙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요. 18세기 초에 프랑스가 유럽을 갖다가 좀 더 호령하고 싶어 하고서, 자기의 혈통량 위로 스페인의 왕위까지도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 지금의 나라 용어로 말할 때,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짜증나는 거예요. 쟤네는 왜 자꾸 자기네 땅이 이렇게 충분한데 왜 스페인까지 먹으려고 그래? 하고서 영국과 독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연합 유럽군들이 반대를 했어요. 프랑스를 또 지지하는 아직도 있었고, 유럽이 둘로 갈려갖고요, 7년 동안 큰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영국 측이 이겼습니다. 이 승리했어요. 그 귀국을 하는데요, 해안가에서 배가 아무쪼 걸려서 1,700명이 사망을 했어. 7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집에 오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바보인가? 어떻게 배가 암초 걸려서 1,700명이나 죽을 수가 있지?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위도는 이미 별자리를 보고선 최기가 잡혀 있었어요. 위도는 뭔지 아시죠? 지구를 봤을 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하면 북위, 남쪽으로 하면 남위, 대학선 90칸을 나눈, 북이 90도까지 있어. 남이 90도까지 있어. 90칸, 90칸. 무슨 데 아시죠? 근데 이때까지 해로줄, 경도가 없는 거예요. 경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위도만 갖고 와서 저 해안선이 낯이던데 여기가 우리나라부 해안선인 것 같다. 그 느낌, 그걸 가지고선 이제 살던 시대였어. 항해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기가 우리가 출발했던 그쪽 해안선인 것 같아 라고 가는데 무려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데보다 200km 떨어진 엉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 해안가가 아닌 중간중간에 암초가 많다는 몰랐던 거예요. 아예 애들이 죄다 난팔다 약선 이렇게 만산 죽은 거예요. 이때 이 영국의 정부 왕이
충족을 받았어요. 그랬으며 어마어마한 돈을 내걸고 경도 측정법, 이 가로줄 말고 세로줄까지 있으면 좌표가 정확히 나올 텐데 이 세로줄 정하는 법을 누가 좀 만들어라 라고 그 상금을 벌었어요. 그러면 40년 걸렸습니다. 어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경도법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영국이 전생에 해사권 장악한 거 아시죠? 개헌기획의 발판이 이겁니다. 즉 위도만 아는 나라하고 위도하고 검도까지 한 나라하고 그냥 해상권이 다른 거예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게 사실적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좌표를 정확히 알면은 그만큼 자기들이 공략할 일이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른 다음에 이 경도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히려 영국이 세계를 장악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다고 알고 있었죠. 참 위치를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거하고 정확히 아는 거 차이점 아시죠? 자, 쭉 오는데, 저는 이제 딱 달려오거든요. 그건 신초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히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 시속 90km 제한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 평균도 나오려. 그때만 제가 조심히 앞선 보는데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는요, 가면요, 계기판 보면서 합니다. 이거 90 넣으면 큰일 난다. 조심해야지. 90 넣으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계기판이 고장나서 어떨 것 같아요? 느낌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느낌으로 이거 빠른 것 같은데 천천히 가자. 너무 늦은 것 같아. 빨리 가자. 여러분, 느낌보다는 계기판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계기판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메카인지 같은 것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때 훨씬 사원하지 않고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지 아시죠? 동갑내기. 얘들 90 몇 년생이죠? 91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김연아, 아사다 마오. 둘 다 세계 최고의 그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지요. 이제 이게 백후일 겁니다. 아마 백후에서 김연아 금메달이죠. 그다음에 소치에서는 금메달 뺏겼죠. 금메달 땄고, 아사바나 부배도 세계 선수권대 우승 여러 번 하고 세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차이점을 어디서 많이 특집을 다하더라고.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수의 차이가 한요. 이 아사다 마오가 이 김연아보다 지수이 더 좋은 게 있었는데 트리플 악셀이라는. 남자들은 좀 하는데 여자들은 실수가 많은, 쉽지 않은 트리플 악셀이라는 세계 고난도의 기술을 이 여자가 더 잘한대. 얘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완벽하게 둘 다 못해. 얘는 3번에서 1번 성공해. 얘는 세 번에서 2번이나 2번에서 1번 성공해. 더 잘하는 건 맞는데 둘 다 불안전한 건 똑같아. 지금 그 주변에는요, 이렇게 했대요. 나는 트리플 악셀 안 한다. 대신 그 밑에 등급으로만 기술을 완벽하게 100% 한다. 대신 플러스. 여러분 이게 점수 두 가지인 거 아시죠? 기술 점수, 예술 점수. 나는 예술성 높이겠다. 김연아가 탈다리가 필요하고선 좀 멋져 보이기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은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플러스 알파로서 예술 점수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세워서 계속 승리한 거고, 얘는 나는 예술 점수로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얘보다 더 높은 기술을 구가한다. 트리플 악셀을 쓴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는 자기가 무엇이 베스트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 먹혔던 반. 젠더 간의 행위학교라고 진짜 있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제일 먼저 숨 참는 거를 체크를 한대요. 선천적 숨 길이를 파악한답니다. 이거죠? 상분, 중분, 하분을 갖다가 구분해 둔대요.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하분일 것 같아요. 저 되게 침착하게 못하거든요. 대부분이 중분에서 난데요. 근데 가끔씩은 상분에 해당하는 데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심참기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중분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다가 상분에 넣지 않는다입니다. 너는 여기가 최선이니까 여기서 마음껏 그냥 캐와. 근데 네가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나 가니 그건 아까운 거야. 상분에 해당한 사람 보고 넌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가고 아까운 거야. 여기까지 가도 돼. 근데 결코 너 넘어가지는 마. 라고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오버하면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고 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개그의 문제가 아니고 선천적인 숨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공한 경험은 반드시 실패 요소가 많다. 나무가 우람하면은 들이 많죠. 가지 마련 나무 가는 데가 없죠. 여러분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코닥 얘기 먼저 해볼게요. 코닥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코닥은요 수년 전에 파산 신청 한번 했고 간시 구제받았고요. 작년 여름에는요 이렇게 발표했어요. 회장, 우리 1년 넘기 힘들 거라. 요즘 코닥은 올해 중에 아마 문 닫을 것 같습니다. 저 코닥이요 130년 된 기업이에요. 한때는 1990년 초반에는요 그 당시에 맵리스 센터 7이었어요. 이 시대 여러분 M7이 뭔지 아시죠? 주가 제일 높은 7개 기술주를 가진 기술 기업 있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트라든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 당시에 M7이 코닥을 끼었다니까요. 뭐 아이겐 그때 있었고 한때 코닥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어마어마했었어요. 전 세계 사진기 시장하고 필름 시장에 그러니까 필름 시장의 90%, 사진기 시장의 50%를 먹고 있던 어마어마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요 기술도 최고였어요. 그래서 1975년에 이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이미 필름 시장하고 카메라 시장을 다 먹고 있는데 굳이 시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술 발표를 안 했어요. 기술을 개발해 놓고 발표를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우선 계속 1년, 3년 더 먹었어요. 영어 시장 먹었어요. 근데 딱 6년 딱 이게 1981년에 일본의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서 발표했습니다. 사업화 시켜버렸어요. 아차 싶었죠. 그 순식간에 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보다는 일반 카메라가 더 감성이 더 있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90년대까지 버텼어요. 시장이 엄청 쪼그라들었지만 버텼어요. 그때까지도 L7이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회사였던 버스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2007년도에 뭐가 나왔죠? 제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작된 그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아이콘이 나왔고요.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몰라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덮었던 게 큰 실수였고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라도 저희들도 뒤늦게 소니처럼 그 디지털 카메라 시장을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거예요 또. 그리고 아이폰이 나왔을 때 끝장나버린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까지 못 넘길 것 같다라고 작년에 스스로 말하는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의 큰 실패로 그렇게 운명이 됐던 경우. 노키아는 달랐어요. 노키아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을 노키아가 갖고 있었어요. 30년대 핀란드에서 어마어마한 회사죠. 뭐 핸드폰 시장, 뭐 일반 핸드폰에 뭐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50% 이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키아는 두리기를 맞은 게 바로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이었어요. 애플에서 스마트폰 만든 다음에 2007년도에 그 앞에 이미 블랙베리도 있었고 PDA 폰도 있었고 그 원형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예 이제 신용도 안 썼고 아이콘이 나온 다음에 저게 뭐지? 하고선 기술 임원들이 가갖고선 견학을 했대요. 돌아와서 보겠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거부터 기계입니다. 기계. 재미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그 말했대. 재미적이 없다고. 근데 자기들이 신용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 그리고 다 정리하고 LS로 모든 위트켓폰 등 사업하는 이고 남은 게 통신 장비업만 남았는데 그거를 죽으라고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통신 장비 5G, 6G 화웨이가 1등이고요. 그리고 노키아 구들 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성공했고 지금은 디지털 솔루션 업체로서 최고의 회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아마도 DNA 견해를 성공하는 회사였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망하고 나서는 자기들이 빨리 바꿨어요. 버릴 거 버리고 치울 거 치우고 지금은 새로운 분야에서 강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는 두 번 연속으로 판단을 잘못해갖고선 끝나버렸고 여기는 첫 번째 판단을 잘못했지만 두 번째는 제대로 판단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알 걸 알고 모를 걸 모르는 거 제대로 한 거. 과거사로부터 교훈 받아야 되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 그게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공을 가져오겠죠. 이런 카베슨 대회지요. 나는 물리중식 작업을
내비게이션의 역할 아시죠? 제일 먼저 나의 위치 파악이 우선이고 그 위에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요. 맛이 가면요. 내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어딘지 모르면 엉뚱한 방향 재색이에요. 엉뚱한 뒤에 재색이요. 나의 위치 파악이 먼저고 그 다음에 방향인데 우리에게도 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 있지. 보세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압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속여요. 이거 아닌 거라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가거나 하도도 있죠. 또는 다른 사람이 장애하다가 속이는데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 선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집단지성이 필요하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 한 가지 더. 절대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생 최선의 길이라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정확하다. 내 길에 있어야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10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세상 끊임없이 끊임없이 변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저게 심상히 여매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매도 정치가 중에는 큰 은혜가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 뭐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뭐 이건 뭐 남한테 손해가 가고 뭐 내 양심에 좀 거슬려도 아니야 신경 안 써. 이런 건 미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그런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직한 자, 의로운 자가 뜻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준다라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은 반드시 실수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격비 갑니다. 조언 받아야 돼요.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손잡고 함께 가야지 격길로 또랑으로 이상한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심해지는 죄에 빠진다라는 것이. 이거를 지정의로 우리를 선택해요. 나의 길을. 그러면 그 지정의를 어떻게 여러분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별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피직스, 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 피직스가 됐어요. 여러분 메타가 아까 오고 초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피직스 위에 있는 거. 그걸 형 이상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고는 야, 형 이상학적인 것이 있다. 피직스는 형 이하학이에요. 이하. 이성으로 판단되어지는 분야가 이하고 이성으로 판단된 것 이상 위에 있는 것이 형 이상학이라는 것. 그게 메타피직스예요. 메타피직스에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심리, 정신세계가 있는데 하나 보이죠. 영혼의 세계도 있다는 의미. 그러니까 나는 영혼의 세계 안 믿어 해도 내가 안 믿을 뿐이지 있다라는 거예요. 메타피직스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우리 사람도 메타피직스 존재. 그리고 천사와 석한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즉 이 물리적인 세계만 아니라 심리, 정신,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비해서 오늘 이 메타인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길 열심사로 있시죠? 근데 여러분 혼자서만 가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좀 도움 많이 좀 좋겠고 같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도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또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정말 최고의 도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산 이 일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